정부가 오는 30일, 31일 목금 이틀간 중국 우한에 체류 중인 국민을 이송하기 위해 전세기를 투입한다고 합니다. 인천공항은 물론 학교, 군대까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 나섰는데요. 그런데 네 번째 확진 환자가 잠복기를 거쳐 확진되면서 무증상 잠복기 감염자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100명이 넘은 중국 현지 우한의 우리 교민 상황 알아보고요. 또 우한 폐렴에 대한 가짜뉴스도 점검합니다. 김지윤의 이브닝쇼 시작합니다. 네, 서울타임즈 시간 오마이뉴스 박정우 기자 그리고 프레시안 곽지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두 분 설 명절 잘 보내셨고요. 네, 잘 보냈는데 계속해서 속보에 눈이 가더라고요. 뉴스 그렇죠. 속보에. 네, 저도 보니까 설 명절 내내 사실은 이 속보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오프닝에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정부가 이제 우한에 있는 우리 교민 그리고 유학생들을 송환하기 위해서 전세기를 띄우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어요. 네, 700여 명의 대상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목요일, 금요일 이틀간 전세기를 네 차례 띄울 예정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날짜는 중국과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요. 이들은 귀국하는 대로 2차 검역 뒤에 일정 기간 정부가 마련한 임시생활시설에서 머물게 되는데 지금 정부가 공무원 교육시설 이런 곳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게 지금? 천안 이런 특정 지역이 거론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특정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부인을 일단 했어요. 봐야겠죠. 네네. 그리고 귀국 후에 이 한국인 700여 명 일정 금액의 전세기 탑승 비용을 내야 하고요. 네. 다만 중국 국적자는 중국 정부 방침에 따라 한국 국민 가족이라도 탑승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리고 37.5도 이상의 발열, 구토,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이런 의심 증상자도 탑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전세기 편을 통해서 우리 정부가 중국에 마스크 200만 개, 방호복, 보호경 각 10만 개 이런 의료 구호 물품을 중국 측에 우선 전달할 계획이고요. 추가 지원 방안을 중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굉장히 고민스러운 게 지금 전 세계적인 일이긴 하지만은 지금 뉴욕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증시가 굉장히 급락했단 말이에요. 경제적으로 상당한 영향이 미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네, 그게 성장률이 1분기 성장률이 중국 같은 경우는 2%대로 급락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어요. 오늘 코스피도 3% 넘게 급락했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중국 증시가 아직 열리지 않고 있거든요. 춘절이 연장이 되면서 2월 3일까지 아마 휴장할 걸로 보이는데 중국 증시 열리게 된다면 도미노 현상처럼 그렇겠죠. 계속 전 세계 증시가 계속 폭락하는 사태가 오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정부는 그래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방역 예산 지원 및 경제 영향 최소화 점검을 위한 긴급 관계장관이 이름이 굉장히 기네요. 하여튼 그러니까 경제 쪽 관계장관 회의를 오늘 열었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방역 대응 예산 208억 원 신속 집행 이런 내용이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이 실물 또 증시 관련 이 경제 분야에 대해서도 이 실물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점검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한다. 그래서 중국 내 확산이 중국 소비 및 생산 활동에 미친 영향과 글로벌 경제, 수출에 가져올 파급 효과 등을 면밀히 점검 중이다 하면서 내수 등 국내 경제 활동의 경우 아직 그 영향이 제한적이라면서도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홍남기 부총리가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네 번째 감염자 제가 오프닝에도 소개를 좀 드렸는데 무증상 감염자래 갖고 공항에서 확인이 안 됐어요. 첫 번째, 두 번째 감염자는 사실 공항에서 확인이 됐었는데 그래서 인천공항에서 오늘 0시부터 전수조사, 중국발 이제 비행기로는 전수조사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게 글쎄 지금 이미 들어오신 분들 그중에서 혹시라도 감염이 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있으시다면 이게 어떻게 전수조사를 하려는지 없으셔야 될 것 같고요. 없으셔야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어쨌든 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부는 지금 중국발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마침 오늘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전수조사 관련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전수조사를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이 우한 지역 입국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오늘부터 시행하고 잠복기가 14일인 점을 감안해서 지난 13일과 14일 입국한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전수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죠. 거기서는 중국인 입국 금지가 국민청원이 50만을 돌파를 했다라는 얘기까지 들어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공포감이 지금 전 사회를 휩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봤더니 54만 명을 54만 돌파했더라고요. 명까지. 그렇군요. 근데 이걸 사실상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이게 국제법적으로도 그렇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외교 관계도 그렇고요.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죠. 근데 한국당도 금제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고 민주당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지원할 건 지원하고 또 우리 검역 당국과 정부를 믿고 대응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이런 일이 있으면은 사실 굉장히 많은 얘기가 나돈단 말이에요. 이게 가짜 뉴스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루머라든지 특히나 요새같이 인터넷이 발달하고 SNS가 활발한 이런 시대에는 정말 우리가 듣고 싶지 않은 얘기들 많이 듣게 되고 이게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궁금한 것도 사실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방심위가 모니터링에 들어갔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실제로 관련 가짜뉴스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네. 물론 이제 국민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이제 좀 어떤 이런 정보를 많이 얻고 싶은 마음은 뭐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제 그거를 틈타서 뭐 재미로 혹은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유포하는 행위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건데요. 그래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런 그 사실과 다른 정보를 무분별하게 유포하는 사례를 중점 모니터링하겠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그 지금까지 그 뭐랄까요, 나온 가짜 뉴스들 내용을 네. 보면 뭐 예를 들면 인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사망자가 나왔다 이런 걸 뭐 SNS를 통해서 보신 분들이 좀 있으실 텐데 요거는 가짜 뉴스고요. 이 방심위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개연성이 없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국내 사이트 게시물에 대해서는 해당 정보 삭제 조치를 하고 또 포털 등 사업자에게도 이런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더 확산하지 않도록 자율적인 유통 방지 활동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방심위에 따르면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개연성 없는 정보를 퍼뜨릴 경우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에 따른 시정 요구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방심위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사회 혼란 야기 정보는 단지 온라인 공간에서 혼란에 그치지 않고 오프라인 공간으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높다는 점에서 인터넷 이용자와 운영자의 자율적인 자정 노력이 절실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다만 이에 앞서서 역시 정부에서도 좀 네.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를 해서 이 괜한 호기심을 이제 그 불필요한 호기심을 국민들이 갖지 않도록 공개를 먼저 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그런 걸 하나 봤었거든요. 네. 뭐 중국 우한에서 그러니까 유튜브를 통해 갖고 중국 우한에서 뭐 방송하는 거다. 개인 방송. 네. BJ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이게 뭐 진짜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해서 막 이런 것까지 나오는 거 보면은 뭔가 굉장히 혼란스럽기는 하구나. 그런 생각은 좀 들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SNS보다 이게 정부의 공식 발표 이걸 좀 네. 봐야 될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그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을 찾았는데 뭐 소독제로 손을 소독하고 마스크 착용하면서 네. 의료진과 뭐 대화를 좀 나누고 브리핑을 들었습니다. 거기서 정부 차원에서 선제적 조치들이 조금 과하다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강력하고 발빠르게 시행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정부의 조치를 공개해서 국민들이 과도하게 불안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거든요. 그러니까 SNS가 사실 빨리 뭐 들어오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먼저 정보를 아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좋긴 한데 그것보다 공식적인 발표나 아니면은 언론을 통해 좀 봐야 되는 게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결국에는 이제 정부에 대한 신뢰도의 어떤 테스트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지금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그 개학 연기를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지금 네. 막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은 정부가 이와 관련해서 학교 개학을 연기하는 방안은 시행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결정을 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근데 뭐 학교 교장 재량으로 연기를 할 수는 있지만은 뭐 일괄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라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사실 개학 연기까지 나온 게 좀 많이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좀 학부모들이 불안해하고 있고 그쵸. 또 지금 유치원 같은 경우는 좀 많이 개학을 하고 있고요. 초등학교도 이번 주가 지나면 전체 한 90% 정도 개학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달 3일까지 가게 되면 뭐 중학교, 고등학교도 많이 개학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우한 폐렴, 그러니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서 학교의 개학 연기나 휴업을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긴 해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현행 법규상 개학을 하루 이틀 미루는 것은 가능합니다. 네. 학교장 권한이 있는데 2월 학사 일정까지 영향을 주는 휴업을 하게 된다면 그게 이거는 서울시교육청에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건당국과 교육당국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교육당국과 보건당국은 아직 그 정도는 아니다. 왜냐? 4명의 확진자가 다 들어왔지만 밝혀졌지만은 중국에서 감염돼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사회 자체 우리나라 국내에서 감염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 그 정도는 아니다. 또 상황을 좀 봐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폐렴 관련해서는 저희가 2, 3부에 인터뷰 마련해 놨습니다. 그때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이 얘기를 조금 해보죠. 지금 우한 폐렴 외에 또 그 연휴 때 상당히 좀 연휴 말이었죠. 연휴 말이 뜨거웠던 뉴스 중에 하나가 민주당 인재영입 2호였던 원종건 씨 지금 미투 폭로 논란에 지금 스스로 탈퇴를 했어요. 인재영입 자격은 반납을 했고 또 민주당 측에서도 지금 그 논란에 대해서 조사에 착수하겠다라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먼저 원종건 씨의 기자회견 잠깐 소개해드리자면요. 오늘 오전에 굳은 표정으로 좀 갑작스럽게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 옛 여자친구라도 자신을 소개한 A 씨의 원 씨에게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는 미투 폭로글에 대해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올라온 글은 사실이 아니다. 허물도 많고 실수도 있던 청춘이지만 분별 없이 살지 않았다면서도 논란이 된 것만으로도 당에 노를 끼쳤다. 그 자체로 죄송하다라고 말했고요. 이어 제가 아무리 억울함을 토로하고 사실관계를 소명해도 지루한 진실 공방 자체가 부담을 드리는 거다. 그걸 견디기 힘들었다. 명예로운 감투를 내려놓고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겠다. 그러면서 홀로 진실을 밝히고 명예를 회복하겠다라고 덧붙였는데 뭐 오늘 기자회견이 기습적이었고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 2분 정도밖에 안 걸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질문도 받지 않았고요. 할 말만은 그냥 자기 할 말만 하고 나가고. 기자들이 좀 쫓아갔는데 결국에는 찾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민주당 측 반응은 어떤가요? 민주당은 좀 당황스럽고 당혹스러운 그런 느낌이 계속 보이고 있는데 이게 사적인 영역이라서 검증하기 힘들었다.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얘기를 좀 신뢰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었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그러니까 이 남자, 20대 남자 공략을 위해서 야심차게 영입한 인사에 낙마라서 충격이 커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 차원 조사를 통해서 결과에 따라서 출당 혹은 제명 처분을 내릴 수 있는데 홍익표 수석 대변인 말이 들어오면요. 앞으로 인정입, 공천 후보자 출마 대상자 관련해서 유사 사례가 있는지 더 꼼꼼하게 보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올라왔었던 글을 저도 보기는 했는데 차마 이제 입으로 담기 어려운 그렇죠. 그런데 굉장히 구체적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글쎄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러면은 사실 조금 민주당 측에서도 이 검증에 소홀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할 정도로 너무나 구체적인 뭐 사생활이긴 하지만 그래서 조금 곤란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자, 그 밖에 또 민주당 소식으로는 오늘 성적표 그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대상자 성적표를 꺼내 들었다. 개별 통보를 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좀 들은 거 있으세요? 근데 이게 성적표가요. 학교 다닐 때 막 앞에 칠판 앞에 붙이는 이제 그렇게 공개를 한 건 떠든 아니고. 사람 또 떠든 사람 아니요. 그 성적표 전산 처리하면 성적표를 한 반 전체를 갖다 붙이잖아요. 누가 몇 등이고 누가 몇 등이 다 알 수 있게 그렇게 공개를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네가 몇 점이다를 개별적으로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가 지금 대상자가 그래서 22명 정도인데 오늘 의원들에게 개별 통보를 했고요. 그래서 뭐 누구다라는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이게 잘못하면 잡혀갑니다. 제가 그거는 우리가 알 바 아니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일 수 있어서 이를테면 뭐 당사 앞에 오늘 뭐 기자들이 가 보니까 뭐 누구 의원 보좌관이 뭐 항의 내지는 이제 어필을 하러 왔다더라. 뭐 그런 소문은 들었는데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럼 기자들한테 이게 문자가 돌거나 이런 건 없었어요? 뭐 일부 뭐 누가 그렇다는 이제 문자나 카카오톡 같은 건 좀 있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 그 통보를 받은 대상자는 22명이고 이 평가에 따라서 하위 20%에 포함된 의원들은 공성 경청 과정에서 자기가 득표한 표의 20%를 감산을 해서 나중에 집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럼 사실상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사실 이렇게 개별 통보를 하게 된 이유도 그렇고 이게 상당히 민감한 게 이를테면 이게 다 현역 의원 대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중진 의원 지역구에 이를테면 정치 신인이나 다른 뭐 전직 의원이 가서 출마를 하면서 저 사람이 20% 하위 20%에 포함된 의원이다. 이제 이렇게 소문을 내서 이제 선거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공개는 그렇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도 대충은 감들을 잡고 뭐 기사 뭐 돌았다면서요. 카카오톡이랑 못 받으셨어요? 그거를 얘기하면 저희가 또 아니요.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박지영 기자. 봤습니다. 봤어요? 그러면 인싸긴 인싸구나. 제가 그걸 확인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우리가 제대로 된 인싸를 가지고 있는가 이 스튜디오 안에. 이게 뭐 지난번에는 컷오프라고 해서요. 아예 출마를 못했는데 이번에는 감점만 있어서 뭐 월등하게 그 지역에서 정말 꼭 필요한 국회의원이다. 이렇게 된다면 경선의 벽을 뛰어넘고 본선에서 이길 수도 있겠죠. 그렇군요. 그 와중에 지금 문석균 씨는 출마를 포기를 했고요. 문희장 국회의장 아들이죠. 그리고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랑 정봉주 전 의원한테 불출마 통보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인가요? 뭐 우선 정봉주 전 의원은 부인했습니다. 그런 통보 받은 바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오늘 정봉주 전 의원이 뭐 기자들한테 뭐 얘기도 좀 하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도 올렸는데 자신은 오늘 그 당의 후보 등록을 했다. 그리고 서울 강서 갑으로 했다. 금태섭 의원 지역구죠. 그래서 뭐 여기서 뭐 뛰겠다는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그때 했었던 얘기가 맞네요. 그러면은 그렇게 보이고 아직 선관위 예비후보 등록은 안 했는데 어쨌든 당 공직 후보 추천관리위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이 기한이 오늘까지였어요. 오늘 등록을 했다고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 그 전 대변인 같은 경우는 더
지금 검증해보겠다 이렇게 입장을 당에서 내놓고 지금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결정을 못 내렸다라고 지금 소식이 들어와 네, 있어요. 계속 미루고 있는데요. 현장에 가거나 김 전 대변인과 직접 대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2월 3일 날 결정을 한다라는 속보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인영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모든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적으로는 국민 눈높이와 상식에 맞게 하게 될 것이다. 이게 가이드라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론에 따라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여론에 따르면 군산 내에서는 인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김의겸 전 대변인이. 네. 근데 이제 그 민주당 관계자들이 언론에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그 두 사람과의 친분에 따라서 당의 의견을 전달할 담당자를 정했다. 그래서 당 지도부 그 주류의 입장은 좀 알아서 출마를 안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전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탄희 전 판사 이어서 이수진 전 판사 이 사법농단 폭로 또 이인방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분도 민주당에 입당을 했습니다.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이수진 전 판사는 뭐 다 아시다시피 2016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재직할 때 양승태 대법원장의 인사전행을 비판하는 공개 토론회 개최를 막으라 법원행정처가 이렇게 지시한 걸 거부해서 대법원에서 퇴거당하는 등의 인사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또 2018년에는 현직 판사 신분으로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 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의 강제징용 사건 재판 지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고요. 또 양승태 대법원이 추진했던 상고법원에 반대하고 이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라고 비판하는 등 이 법원 내 사법개혁에 앞장서 왔다 이런 평가를 받은 소신파 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탄희 전 판사에 이어서 이수진 전 부장판사까지 입당을 하면서 좀 정치권에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과거에 이 사법농단 폭로에 앞장서고 양승태 대법원을 비판한 게 상당히 용기 있는 행동이었는데 지금 이제 민주당 소속으로 이제 공천을 받아서 만약에 총선에 나가게 된다면 과거의 어떤 행동의 진정성이나 이제 이런 걸 좀 의심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것도 그런데 이제 지금 남아 있는 다른 판사분들은 그렇다면은 이제 사법부에 대한 어떤 신뢰 이런 부분에 타격이 있지 않겠냐. 그래서 조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죠, 사실은.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교통 정보 듣고 돌아와서 다시 이야기하도록 합니다. 네, 교통정보 듣고 돌아왔습니다. 서울타임즈 시간 곽재훈 기자, 박정호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전광훈 목사하고 지금 신당 창당을 한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어제 한국당이 추진하는 보수통합에 반대하면서 신당 창당을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전 지사는 SNS에 올린 글에서 유승민당과 통합하기 위해 한국당을 해체하고 태극기를 버리고 좌클릭 신당을 창당하는 데 반대한다면서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다만 한국당과의 선거연대 가능성에 대해선 선거 전략과 정당의 강령은 다른 차원이라면서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김 전 지사는 또 한 언론 인터뷰에서는 한국당이 문재인 정권과의 투쟁을 가장 열심히 한 광장 세력을 극으로 몰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태극기를 뺀 보수통합에 반대한다. 그래서 신당을 창당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전 지사 측에 따르면 신당명은 가칭 국민혁명당이라고 하고요. 앞서 등록된 이 비례한국당 창당준비위원회 명칭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한국당에서는 어떤 반응인가요? 그 한국당에서는 아무래도 좀 경계의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직접적으로 김 전 지사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어제 황교안 대표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이다. 이번 총선은 우리가 무조건 이겨야 하는 선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모든 자유민주 세력이 똘똘 뭉쳐 단일 대우를 이뤄야 한다. 분열하면 끝이다. 우리도 자유민주주의도 죽는다. 이렇게 썼습니다. 무슨 뜻인지 애매해. 함께 하자. 다 같이 해야 된다. 김문수 전 지사 신당도 신당이고요. 그리고 이를테면 지금 이른바 이정현 의원이 하는 당, 이현주 의원이 하는 당, 이제 각가지 당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한국당 안에서도 소위 말하는 친박 쪽에서는 이 유승민 의원에 대한 거부감이 여전하고 반대로 유승민 의원 측에서는 이 탄핵 반대 세력이랑 도저히 함께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히는 데 대해서 황교안 대표는 아무래도 이 모두가 똘똘 뭉쳐서 단일 대우를 이루자 이제 이런 입장을 강조한 겁니다. 그렇군요. 자, 안철수 전 의원 얘기를 좀 해볼게요. 손학규 대표하고 전격 회동을 했는데 사실상 물러나라고 이야기를 한 건 맞죠? 그죠? 네, 어제 얘기했죠. 네, 어제 오늘까지 답을 달라고 했는데 답을 줬죠. 어제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만났는데 오늘 이것 때문에 아주 거의 다시 한번 당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사실 바른미래당 이야기는 저도 간만에 전하면서도 참 익숙하기도 한데요. 손 대표가 오늘 오후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전날 안 전 대표와의 회동에 대해서 많은 기자 카메라를 불러놓고 저에게 물러나라고 하는 일방 통보가 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다. 그러면서
회사 오너가 CEO에게 해고 통보하듯 했다 이렇게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그러면서 이 비대위를 구성하자 전 당원 투표를 하자 그거는 유승민계 의원들이 저를 내쫓으려고 하면서 한 얘기가 똑같다. 받아들일 수 없다. 즉 안 전 대표의 제안을 거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까 뭐 바른미래당 얘기하면서 근데 저도 데자부? 막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기시감이 좀 들죠. 예, 유승민에서 많이 안철수로 봤던 것 바뀐 같은데? 것처럼. 예, 그러니까요. 어제 안 전 대표가 이 손학규 대표한테 밝힌 내용은 뭐 네. 오늘 본인이 직접 설명을 하기도 했는데 일단 지도부가 퇴진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자기가 그러니까 안 전 대표 네. 본인이 위원장을 맡겠다 또는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새 지도부를 선출하든지 아니면 손학규 지도부 재신임을 묻든지 하자. 이 두 물러나란 가지를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둘 중에 뭐든 사실은 물러나라는 이야기인데 이 두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는데 여기에 대한 손 대표의 답은 거부였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근데 안철수 전 의원은 지금 황교안 대표 측하고 손을 안 잡겠다. 보수통합 관심 없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박형준 혁신통합 추진위원장이 안철수계 의원들 혹은 인사들이 지금 참여를 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오늘 혁통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서 박 위원장이 한 말이 네. 내일 오전 9시 반에 문병호 전 최고위원, 김근식 교수, 김영환 전 의원과 만나기로 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통합 논의가 있다고 그런 입장을 네네. 밝힌 건데요. 그러니까 박 위원장 입장에서는 어쨌든 안철수계 의원들하고 손을 잡던가 아니면 안철수 의원을 영입을 해서 중도 실용 정당을 표방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당의 외연이 커지고 더 표도 많이 받을 수 있고 민심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안 전 의원을 만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전에 안 전 의원계, 안 전 의원 사람에 불리는 사람 만나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미지 그러니까 혁통위가 보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중도까지 갈 수 있다. 그걸 좀 보여주려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사실 안철수 전 의원한테 영향을 미칠까? 이 부분은 아직 퀘스천 미지수입니다. 마크다. 미지수고요. 지금까지는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아 보이는데 모르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상황이 너무 이제 급격하게 변하기 때문에 네. 안철수 전 의원이 어떤 선택할지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안철수 대표 본인이 그러긴 하더라고요. 그 보수 통합에 할 가능성 그런 생각이 없으냐고 물어봤더니 그 질문 100번 들었다. 안 한다.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서울타임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레시안 곽재훈 기자 그리고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국 우한 지역에서 발현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가 전 세계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우한 지역에 고립된 국민들을 위해 곧 전 세계를 투입할 것이라 밝혔는데요. 우한 현지에 체류 중인 한 분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현지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지금 체류하고 있는 장소가 어디신지요? 우한 시내 안은 아니고요. 네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CSOT 그리고 TMA 네. 그리고 YMPC라는 중국의 큰 기업체가 있는 곳이거든요. 아, 네. 그 반도체하고 올레드 공장이 있는 곳인데 네. 조린이라 그럽니다. 조링. 예. 네. 그럼 시내는 아니지만은 지금 사업자 아마 이제 비즈니스 사업자 가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생필품 조달이라든지 뭐 굉장히 긴급 상황이라서 이동도 어렵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현재 상황은? 지금 우한 시내 지역은 네. 지금 밖으로 나가기를 상당히 두려워하고요. 네. 그리고 생필품 일반적으로 큰 마트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영업을 합니다. 네. 그러나 지금 마트까지 보통 소요되는 시간이 걸어서 한 40, 50분, 1시간 정도 걸리는 지역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좀 생필품 구입에는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요. 제가 사는 지역은 그래도 좀 작은 그 촌이기 때문에 이쪽에도 마트가 큰 게 있어요. 네. 그렇게 큰 어려움은 겪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쪽은. 아, 다행입니다. 근데 걸어서 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그렇게 오랜 시간 걸어서 가야만 하는 건가요? 차량 이용이 지금 제한이 돼서 그런 건가요? 예, 지금 제가 있는 지역은 차량 운행이 가능한데, 네. 그 서울로 치면 외곽순환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 3환, 그다음 4환 그렇게 도로가 있는데, 네. 3환 이내 안에 있는 중심구 쪽에, 네. 그쪽에서는 자기 개인 차량을
사용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개인 차량을 그 안쪽으로는 운행을 할 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걸어서 마트까지 가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지금 계신 곳은 괜찮으신 거고요, 그래도. 그래도 조금 그쪽보다는 상황이 좋은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계신 지역이 시내는 아니라고 하셨는데요.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아닌지 궁금한데요. 아까 반도체 산업 관련한 지역이라고 하셨죠? 그럼 우리 한국인도 많겠네요. 네. 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네. 업체들 들어가는 설비를 설치하러 온 인원들이 되고 있거든요. 네네. 적어도 한 150명 정도까지는 있을 거라고 보는데 한 100명에서 150명 정도 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다들 나가서 이 정도지 원래는 더 많은 인원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춘절이기 때문에 구정이기 때문에 지금 사람 수가 이렇게 적은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우한 지역에 체류 중인 총 한국인은 어느 정도다, 몇 명 정도다라고 추정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로서는 한 700, 800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네. 7, 800. 많이 봤을 때 한 800 정도로 보고 있는데 지금 전세기가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네. 전세기를 타기 위해 가지고 집결지가 있습니다. 5군데. 5군데. 네 군데요. 네. 그래가지고 집결지별로 해가지고 인원들을 다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뭐 대사관이나 뭐 이런 쪽으로부터 소식은 잘 듣고 계신가요? 예, 여기 한국에서는 카톡과 같은 네네. 위챗이라는 게 있는데 네네. 그걸로 그룹 채팅을 하고 있습니다. 영사관 사람들하고. 네. 그러면은 어떤 뭐 소통이라든지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는 뭐 큰 문제는 없으시겠네요. 예, 그거는 지금은 모든 한국 사람들이 다 이거 추가를 해가지고요. 네. 실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집결지가 한 너댓 군데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디인가요? 지금 안에 보면은 한양이라는 데 있고요. 네. 한코라는 데 있고 그다음에 광구라는 데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쪽에 온 지 한 몇 달 안 돼가지고 이제는 다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거기까지 그럼 어떻게 가세요? 지금 그것 때문에 네.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좀 여기 상황이 상당히 안 좋았거든요. 사람들도 걱정 많이 하고. 네네.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끼리 좀 근데 지금 이 위챗으로 해가지고 그룹 채팅 통해가지고 사람들끼리 서로 물어보면서 버스도 수배를 한 사람들도 있고요. 저도 제 차가 있어가지고 네. 다른 분들을 같이 모시고 그 집결지까지 이동 계획이 있습니다. 아, 거기까지. 하고 사람들이 서로 좀 많이 도우시더라고요. 해가지고 한국 사람들끼리 해가지고 좀 잘 협업돼가지고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는데 네. 좀 걱정되는 부분은 혹시나 또 낙오되는 분이 안 계실까 하는 게 좀 약간 걱정이 되고요. 일반적인 작은 차량 있지 않습니까? 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운행이 전혀 안 되고요. 아는 사람 통해가지고 그 차를 쓰려고 하는데 지금 뭐 한 30분 거리인데 뭐 한 40만 원, 50만 원 달라는 친구들도 있고 좀 그런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안 가겠다라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고요. 아, 왜 안 가겠다고 그러시는 건가요? 아니, 기사들은 또 무서워. 택시 기사들이. 아, 그렇겠군요. 거기까지 가는 것 자체를 이제 거부하는 택시 기사들도 있다. 아,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정부가 전세기 투입한다고 했는데 지금 신청한 분들이 모두가 귀국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하거든요. 그거는 제가 이쪽 약간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네네. 지금 전세기가 이틀에 통해 가지고 지금 온다고 합니다. 네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30일 날 지금은 현재 계획은 31일인데 네네, 맞아요. 확정은 안 된 거고요. 네. 해가지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결지 인원수 다 확인한 다음에 네네. 어디부터 갈 건지 결정을 할 거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한국 국적이 아닌 분들은 한국 가족이 있어도 아마 좀 타기가 힘들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선생님은 뭐 문제가 없으실 것 같은데 귀국을 하시더라도 당분간 아마 격리 조치가 될 거예요. 그 소식은 들으셨는지 제가 궁금한데요. 예,
이쪽에서 한국 TV를 다 보고 있거든요. 네네. 저는 그러시군요. 뭐 인터넷 TV인데 그쪽에서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뭐 14일 동안 뭐 천안에서 뭐 격리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네. 지금 정부 측에서 지금 우한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사항 혹시 어떤 게 있으실지 궁금한데요. 지금 사람들이 한국으로 귀국하는 거는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제일 급한 거는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본에서 구호 물자를 중국에다가 적극적으로 지금 지원을 한다 그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네. 네, 좀 일본이란 나라하고 저희 나라하고 좀 약간 이쪽 중국 내에서 향후에 차별화되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이 좀 되는 게 있고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중국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같은 이웃 나라로서 서로 도우면서 그 정책을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행인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전해드리면은 우리 정부에서도 중국 측에 구호 물품을 보내기로 결정을 했다는 소식이 오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 네네, 그래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정부가 그래도 신경을 좀 쓰고 있구나, 그래서 안심을 좀 시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뉴스 전해드렸고요. 네, 며칠 좀만 참으시고요. 네, 접경지로 무사히 이동하셔서 또 무사히 귀국하시기를 또 건강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전화 연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한 지역에 체류 중인 한번 연결을 해서요. 현지 상황 그리고 전세기 투입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네, 잠시 후 3, 4부에서는요. 베이징 특파원을 연결해서 소식 들어보고요. 또 전문가 연결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법 등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잠시 후 7시에 돌아오겠습니다.